안녕하세요. 도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내내 재판정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지금은 뭘 만나고 있냐면, 그러니까 왜 만났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났고, 위례사업 배임 혐의 재판에서 만났고, 지금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에서 만나고 있었고, 4개월 동안 무려 재판정에서 계속 만났어요. 만나서 이걸 이제 공방을 벌였고 감정 싸움도 벌이고 있죠.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째려본다. 째려보지 마라. 재판정에게 고자질도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좋은데요. 이런 감정 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재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2심, 김용 2심 재판에서 결국 김용이 해내야 할 건 유동규의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내면 누가 좋냐? 이재명 대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도 목표는 뭐예요? 유동규의 진술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동규의 승! 1심 재판부도 2심 재판부도 유동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달았어요. 2심 재판부가 김용이 받은 6억 원은 대선 경선 자금, 누구 대선 경선?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이라는 판결문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혹을 달았는데, 자, 그러면 이 재판이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건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용이 받았던 그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되는 건지, 그건 또 아닌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김용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도 역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2심 10개월 동안 이걸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뭐를? 유동규 진술을 실패했습니다. 김용이 유죄를 받은 건 모두가 출발점이 유동규 진술입니다. 2013년 4월 7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냐? 이거 결국 유동규 진술에서 시작된 거예요. 2013년 4월 2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내가 남욱으로부터 쇼핑백에 7천만 원 현금 받았고, 그 무렵 내가 그걸 들고 김용이 살고 있는 김용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그걸로 줬다. 인정됐습니다. 유죄 받았죠. 2014년 4월 이 1억 원은 결론은 무죄 받지만 이것도 사실 받은 건 인정이 됐어요. 2014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 2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김용에게 1억 원을 줬다. 여기서 무죄를 받은 건 이게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이라서 이게 뇌물 혐의가 무죄가 받은 거지, 어쨌건 돈을 받은 건 인정이 됐습니다. 2021년 5월 1억 원 정치자금 수수한 것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이거 역시 유동규 진술이에요. 유동규 진술의 힘은 두 가지예요.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두 번째가 연결되는 건데, 본인이 줬거든요. 준 사람이 줬다고 진술하니까 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골판지 박스 안에 현금 5만 원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짙은 색깔의 쇼핑백 안에 넣었고 내가 줬고, 김용에게 형 여기에 감춰라고 말하면서 김용은 외투 속에 그 쇼핑백을 감추고 갔다. 유죄. 2021년 6월 3억 원 정치자금 유죄. 내가 아파트와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 차량에 3억 원을 실어주고 조수석에 앉아서 김용과 대선 준비 대화까지 나눴다.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마지막 이것까지 유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5년 받은 거예요.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2억 원. 내가 경기도청 북측 도로까지 걸어가서 김용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주었어. 그리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김용과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모기에 많이 물렸어.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김용이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핵심은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사실은 유동규의 진술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김용 측 주장은 유동규는 원래 처음에 구속되고 처음에 수사받을 때는 이런 내용 얘기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유동규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 왜? 검찰과 짰다. 이런 지금 의혹을 몰고 가는 거예요. 유동규는 위례 개발 사업 추가 조사가 임박하고 본인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자 그런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뭐냐면 김용은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데 틀은 이거 남욱으로부터 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유동규 진술에 따르면. 하지만
유동규가 본인이 먹었다는 겁니다. 김용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가 본인이 먹어놓고 김용, 이재명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지금 반론의 핵심이거든요. 자, 유동규 실제로 2021년 10월에 뇌물수수죄로 구속돼요. 그로부터 1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2022년 9월 26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진술을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내용을.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김용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뀌었어, 진술이? 바뀐 이유는 검찰이 김용, 이재명을 엮으려고, 유동규는 본인이 살려고 본인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1심, 2심 재판부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1심 재판부는요, 유동규의 진술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진술해요. 내가 왜 마음을 바꿨냐면요, 1년 동안 진술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동안 형제처럼 지낸 김용은 면회 한 번 안 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떠넘기고, 변호인이라고 한 명 보내주더니 그 변호인은 내가 재판받을 때는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 불리한 거 뭔가 나오면 그거 확인하려고 오고, 참 나한테 모든 걸 몰아서 낙인 찍으려 한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가 이재명, 김용 잡아넣으려고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선처를 기대하면서 검사 의도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부존재,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 유동규와 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유동규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려면 실제로 검사가 협박이나 회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황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요, 거기에 더합니다. 4가지 이유로 김용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자, 볼게요. 구체적으로. 1번, 1심 법원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2심에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1심 법원의 판단과 항소심 법원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뒤엎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심과 항소심 법원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판단 정도의 차이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냐면 2심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심 법원은 단지 검찰 조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당 당사자를 재판정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그 신문에서 말하는 내용, 진술 내용, 발언 태도, 그 다음에 그 전후 맥락들을 보면서 1심 법원은 2심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심 법원에서는 별도로,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이 훨씬 더 깊게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조서만 보고 나랑 판단이 좀 다른데 이 정도 갖고는 뒤집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심 재판부는 이런 거죠. 만약에 선처를 기대해서, 그러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으면 검찰이 뭔가 유동규를 봐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는데도 유동규는 정민용, 남욱과 함께 기소가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무슨 얘기냐면 굳이 유동규가 김용에게 허위사실로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맛에 맞게 허위사실 해주고 봐주고 뭐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로도 유동규도 처벌을 받았더라라는 게 2심 재판부고요. 세 번째, 유동규만 만약에 진술이 바뀐 거면 뭔가 뭐 의심할 만도 한데 유동규의 진술에 남욱, 정민용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이 모두가 허위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용 주장에 따르면, 그럼 남욱, 정민용은 왜 유동규의 진술에 맞춰서 허위 진술을 할까? 본인은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욱 입장에서는 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돈을 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유동규가 받았든 김용이 받았든, 김용의 주장은 뭐예요? 남욱이 줘서 유동규가 받았고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욱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김용이 아니라 유동규가 받아 챙겨줬다면 남욱 입장은 그냥 유동규가 받았다고 하지 굳이 김용이 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허위 사실을 같이 유동규의 말처럼
발맞춰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결정적으로 김용 당신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왜? 한 사람이 나와서 김용 그때 유동규 안 만났어요. 왜냐면 그때 김용 그 근처에 나랑 있었거든요 하고 이용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 진술합니다. 아, 김용은 그 즈음에 유동규 안 만났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나랑 같이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중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김용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김용이 내가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착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이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거짓말 서로 짰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착각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보석해서 나왔을 그 당시에도 이미 이용우가 위증됐던 걸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 2심은 김용이 자신이 유동규와 함께 있지 않았다, 부재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출된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게 허위거나 변개, 수정했거나 부정확하다. 김용이 오히려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건 오히려 역으로 유동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간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이유로 김용 진술은 다 무력화됩니다. 결국 유동규의 유동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유동규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동투더 뉴스. 이재명과 유동규 두 사람은 제가 작년 내내 올해도 지금까지 계속 재판정에서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잖아요. 그 재판마다 유동규의 진술이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게 많아요. 계속 만납니다. 악연이죠, 악연. 둘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거 이제 곧 2심 나오죠, 2심. 요때도 재판정에 나왔었고요. 이 두 개는 지금 1심이 합쳐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리가 끝났고 요거 이제 곧 끝나는데, 자, 어쨌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보면요. 요거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김문기 모른다예요, 그죠? 성남시장 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대선 때 언급한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자, 유동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야?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고 했는데 성남시장 전부터 알았잖아요, 당신. 법정에 나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2010년 3월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 전에 2010년 3월이면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이거든요. 김문기로 불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와 내가 따로 통화를 했어.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제1공단, 이거 뭐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건데, 공원화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문기 처장이 좋아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남시장 때 모르는 게 아니라 전대도 알았고 성남시장 때도 보고도 받고 알았다라고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발언은 1심 때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가 선고되는데 무죄의 이유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와 교우관계 잘 알고 서로 어울렸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무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다시 항소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유동규 진술이에요. 2심 결과를 또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위례사업. 자, 위례사업.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배임인데 뭐냐면 위례사업 때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많이 주면서 결국은 그때도 남욱이거든요. 위례도. 그러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나는 위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알아서 한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있었냐? 유동규가 알아서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례 사업. 그러니까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하고 짬짬이해서 자기들이 먹고 한 거지, 이재명 대표는 나는 위례를 개발해서, 그게 공약이었으니까 위례를 개발해서 성남 시민들을 잘 살려고 했던 거지 이 안에서 이런 어두운 뭔가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동규 진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위례 사업의 구조가 담긴 계획안 다 보고했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첫 사업이니까 잘해라, 꼭 성공시켜봐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남욱이 다 위례 사업 가져가면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동규 진술을 무력화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 위례 사업은 이제 작년 초중반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후반기에는 뭐가 진행이 됐냐면 이번 주까지 진행이 계속됐는데 대장동 지금 사업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동규가 무려 4개월 동안 재판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는 뭐냐? 구조는 위례랑 비슷한 거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 대장동 개발했어요. 누가 돈을 벌었어요?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들이 돈 벌 걸, 이들이 독점해서 다 가져갈 걸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알고도 본인이 직접 뭐가 돈을 받은 뇌물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돈을 벌 걸 알고도 그래. 그러면 이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남 시민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성남시 돈으로 이걸 개발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럴 걸 알고도 만약에 이들에게 줬다면 그건 이제 배임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들이 많은 걸 가져갈 걸 알았냐 몰랐냐. 여기에서 유동규와 이제 한판 지금 4개월 동안 붙은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지분이 있었거든요. 이 대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유동규가 누구 편이었어요? 성남시에 있을 때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여기랑 같은 무리였잖아요. 그다음 대장동 일당들이 있고, 자, 그 중간에서 이제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장동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그 지분 중에 절반은 특히 정확히 말하면 김만배 지분의 절반은 우리 이재명 시장한테 주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2015년 3월에 김만배, 남욱,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2015년 3월에. 그래서 대장동이 개발이 되죠. 개발돼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얻기 시작할 때 대장동 일당이 이제 짓고 수익 얻기 시작할 때 그중 2020년 7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났죠. 7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이 있는데 2020년에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그러자 2020년 10월에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야, 우리 돈 주기로 했잖아. 너 사업자 선정될 때 우리 지분이 있었잖아. 돈 달라고 했고 2021년 3월에 김만배가 정확히 그 액수를 정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 내에 내 지분이 49%인데 김만배가 그중에 절반인 24.5%를 줄게. 왜냐하면 그 전에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업비 빼면 428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2024년 10월, 작년 10월 15일 유동규는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1,000억 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대장동 개발 수익은 그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다. 대장동 공모 지침서가 나가기 전,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선정되는데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공모 지침서 나가기 전, 그러니까 2015년 3월 전에 김만배가 자기가 번 것의 반을 준다고 했다. 나중에 정진상에게 그 내용을 시장도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보고하겠다라고 했더니 정진상 실장이 돈 얘기는 시장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재명 시장에게 이야기는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도지사가 된 뒤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비를 걱정하니까 그럴 때
내가 아니 만배영이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별 대답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본인이 만배영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별 대답 없이 지나갔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으니까 라고 지금 유동규는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야? 난 대장동 민간업자들 만나서 부탁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한 일도 없고 정영학 녹취록 이재명이 연락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대장동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날 왜 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로공사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자 나한테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욕을 했었는데 이들이 대장동 일당 등이 내가 무슨 돈을 받을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은 2월 14일 올해 2월 14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거 있잖아요. 표면상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김만배가 오히려 그런 걸 좀 숨기려고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말했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만병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피식 웃던 게 기억난다. 약간 짜고 치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공산당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8년 경기도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1심을 할 때 그때 저하고 유동규 본인하고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증인 신청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판전 나가기 전에 이성문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성문은 누구예요? 화천대유 요 사업자거든요. 화천대유. 그러니까 김만배랑 같은 편인 거죠. 만약에 김만배와 이 화천대유 쪽에서 정말로 적대적 관계였고 이재명 대표와 실제로 공산당 같은 놈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 상식적으로 화천대유 대표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교육받고 이재명 대표 재판 유리하게 말할 그 증인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다 짜고 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월 1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난주니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그래서 물어봐요. 자, 그러면 김만배 지분이 25%면 증인 유동규 당신이 받을 지분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자, 유동규 본부장 제 건 없어요. 다 이재명 거지. 아니 그럼 김만배 25% 이게 정말 다 이재명 거다? 맞습니다. 돈의 주인은 분명히 이재명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하러 일합니까? 만약에 이 돈이 내 돈이면 그 돈 있으면 저 일 안 해요.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재명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돈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22년 검찰 조사 그때 당시에 검찰한테는 대장동 군본 무렵에 지분 25%를 이재명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동규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이재명이라고 내가 말을 못했을 뿐이야. 말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번복했어요. 이재명이라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은 김만배의 이 지분 절반 24.5% 정확히 말하면 액수 428억 원은 유동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 유동규 본부장은 김만배의 이 지분 절반 428억 원은 이재명 돈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가진 않았습니다.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지금 현재로는 말만. 만약에 어디로 간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 혐의가 배임이 아니겠죠. 뭐 뇌물이거나 뭐 정치자금이면 정치자금법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은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사님들 오래되셔서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 일당들에게 이 많은 큰 이익이 갈지. 예.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와. 야, 2월 14일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게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고자질하는 거죠.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 조는데요. 재판장이 그 이야기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저는 졸면 혼났는데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주무세요.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동투더 뉴스. 김용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김용이
남욱돈 6억 원을 받은 게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썼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그 돈 중에 상당수는 일정액은 대선 경선 자금에 썼다. 누구 대선?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모든 경선 자금이든 모든 정치 자금은 투명하게 후원에 열어서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남욱돈이 은밀하게 들어갔으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김용은 당시에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조직 관련된 것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랬으니까 뭔가 부정한 돈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 2심 나오고 나서 이재명 경선 자금을 수사해달라는 촉구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보면 검찰이 이 부분을 아예 수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동규의 파워에 대해서.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례고 대장동이고 모두 구조는 어떻게 돼요? 자, 대장동 민간업자가 이게 뭐 김용 마찬가지고 이게 돈을 줬어요. 하여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번 게 문제, 이 사람이 돈을 준 게 문제. 자, 정진상과 김용은 유동규의 진술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를 통해 돈을 주냐면 유동규를 통해 돈을 주거든요. 그죠? 그럼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만큼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줬다는데. 내가 남욱 이쪽에서 받아서 내가 돈을 줬다는데. 정말 깨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은 요거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럼 참 이재명 대표는요?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준 건 없어요. 그죠? 직접 준 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얽혀 있는 건 뭐냐면 배임이에요. 배임. 배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남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야. 알았냐 몰랐냐. 그냥 유동규는 알았을 거다. 왜? 내가 이것 내용들 다 보고를 했으니까. 보고를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로 가는 고리에 이 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지만 이들로부터 아까 논란이 됐던 뭐 지분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뒷거래 있죠. 그러니까 뭐 너 지분 절반은 우리 주고 그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주고 이건 다 누구랑 논의라냐면 여기까지만 논의랍니다.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서 유동규 진술도 정진상, 김용하고만. 네. 핵심은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로 저희가요 김만배 주면 지분 절반 저희 거예요. 나중에 대선 나가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대선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죠. 왜? 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유동규랑 같이 있을 때 했던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라고 진술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치명탈 텐데.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뭔가 은밀한 뒷얘기를 나눈 건 여기랑 얘기를 나눈 거예요. 여기랑. 이재명 대표와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아니에요. 대장동 사업만 자기는 보고를 한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가서 유죄까지 갈 거냐? 김용, 정진상만큼 직격탄을 타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또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어쨌건 유동규는 그 정황상을 모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다 유동규 본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지금 일단 똑같이 이렇게 전략을 쓰고 있는데 김용은 실패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전략이 통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용 재판 2심이 나오면서 한번 정리를 했던 거지 위례 대장동 재판은 아직 1심도 안 나왔어요. 또 언제 1심이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거기 성남 FC까지 얹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가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250회네요. 그죠? 250회.
자, 이재명, 정진상, 김용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과거엔 측근이었는데 지금은 돌아선 핵심 증인 누굴까요? 1번 김만배, 2번 남욱, 3번 유동규, 4번 명태균. 뭐 익숙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 편 보신 박사님들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일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248회 정답 나갑니다. 2002년 16대 대선 직후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사용된 부정선거의 검증 수단은, 야, 이거 제가 부정선거 의혹의 역사를 쫙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이거 안 보시면 맞추기 어려우셨겠는데요. 어휴, 맞춰주셨어요, 많이. 자, 1번. 자, 정답자 나갑니다. 현화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은 왜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고 쏙 들어간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지, 뭔가 의문점이 해소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실지.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 맨투맨님입니다. 1번 맞춰주시면서, 이분은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판사가 선거위원장직을 맡지 말아야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체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고 있고요. 시도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법원장이 맡고 있고,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된 건 아닌데 공정하게 하라고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뭐 중앙, 시도, 시군구까지 맡도록 한 게 이게 관례가 됐다고 하네요. 선관위 이제 창설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요게 오히려 맞는 게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맨투맨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 뭐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 백종범님, 네, 맞춰주셨고요. 네 번째 민주주의님, 이름이 아주 딱 와닿습니다. 민주주의. 선거하고 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데 이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로빈님이에요. 자, 항상 뉴스터디 주말에 낙중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재밌으면서 똑똑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5분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게시물 코너에 가시면 제가 딱 어떻게 받으시는지 착착 볼 수 있게 써놨습니다.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